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새로운 한인타운 건설 계획 등 나일스 지역에서 투자와 개발의 바람이 거셉니다. 이번엔 나일스에 30-40개의 도매업체를 하나로 모으는 대형 도매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일스의 대형 도매상가를 추진 중인 비세일즈사는 한인이 소유한 시카고의 대표적인 미용 재료 도매업체 중 하나입니다. 10에이커 부지, 자사 건물을 포함한 총 26만 스퀘어핏 건물에 비세일즈사는 패션, 잡화, 미용 재료 등 도매업체들을 위한 대형 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매상이 한 30여 군데만 더 모인다 그러면 이게 뭐 중서부는 물론 우리가 이 백인 사회까지도 백인 비즈니스들도 여기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틀림없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업체당 분양 면적은 3,000 스퀘어핏 정도. 관계자는 자사 건물을 빼더라도 13만 스퀘어핏에 최대 40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매업체들이 모여 대형 상가를 형성해 지역 소매업체들뿐 아니라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중서부 각 지역 업체들의 원스톱 쇼핑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최근 투자 관심이 높은 나일스라는 지역적 입지도 도매상가 개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세일즈사는 내년 5월에는 각 업체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1월부터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계자는 분양될 공간이 24피트가 넘는 높은 천장과 방화 시스템, 자체 발전 설비 등을 갖춰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래식 입주 체제를 하고 인더스트리얼 큐비클 자연스럽게 펠리트랙으로 오더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상 공간을 최대한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분산된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한다는 집약성과 업체들의 전문성은 오래 묵은 시카고 한인 경제 불황에 대한 해법으로 늘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형 마켓들의 입점과 쇼핑몰 공동개발, 이번엔 집약성을 갖춘 도매상가 조성 등 나일스를 축으로 시카고 한인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경 CTA 오렌지 라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탈선한 객차에는 약 24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고 2명의 천식 환자를 포함한 6명의 승객들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A 측은 미드웨이 공항에서 다운타운으로 향하던 오렌지 라인 4량의 열차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객차가 탈선하면서 나머지 3량도 철도를 벗어났으며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응급구조반에 의해 탈선한 열차에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탈선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열차가 철로를 따라 회전하다가 큰 소리가 나면서 심하게 흔들렸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탈선 사고가 발생한 오렌지 라인 노선에서는 지난주에도 열차 운행 통제기 고장으로 열차들이 우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7월에도 오헤어 방향으로 향하던 블루라인 열차가 탈선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150여 명의 승객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주 상원을 통과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이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현행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50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후 1년에 25센트씩 인상을 거쳐 2010년에는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8달러 25센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일리노이주 최저임금 인상안은 그동안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와 리처드 데일리 시장 등 유력 정치 인사들이 강력히 지지해온 법안이기도 합니다. 블라고예비치 주지사는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을 지지해온 정치인들은 대다수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연 52주 동안 주당 40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수입은 13,000달러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인상안 시행으로 인해 수입이 연간 약 2,0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가족들이 보다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개선하는 등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킴벌리 라이트포드 주 상원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일리노이 주내 64만 7천 명의 노동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국내 13개 주가 연방환경보호국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13개 주는 EPA가 여러 관련 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기 환경 기준을 부적절하게 책정했다며 워싱턴 항소법원에 EPA를 제소한 것입니다. 연방환경보호국 EPA는 공기 중 매연 허용치를 1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미터로 제한하는 대기 환경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3개 주는 EPA가 13 내지 14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미터 수준으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소에 동참한 펜실베니아주 환경보호부는 13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미터로 매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천식과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연간 2만 4천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PA를 제소한 13개 주는 매연 규제 결정은 연방정부가 환경정책 결정에 있어 정당한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공공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PA는 지난해에도 수은 배출 규제와 관련 10개 주들로부터 피소된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알바니파 커뮤니티가 4분기 상가 안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말 방범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안기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4분기 간담회에는 한인타운 관할서인 17지구 찰스 둘레이 서장과 39지구 마가렛 로리노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상인들 30여 명이 참석해 연말 방범에 대한 자구책을 논의했습니다. 둘레이 서장은 우선은 로렌스 일대의 강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밝히며 연말 상가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 would like to tell everybody that with the upcoming holiday seasons, I've put more officers out on foot, and hopefully they'll see them up and down the business areas and wish them all a happy holiday. 좀도둑이나 강도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연말에는 기본적인 범죄 예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진열품이나 어지럽게 붙여진 포스터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주위 상가와 비교해 특별히 어둡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종업원들만이 알 수 있는 위급 상황 코드를 지정해 만일의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They should keep their storefronts open, windows open, so people can come and see in and out of the retail store. If you have signs and posters up, we, the police, or anybody passing by will not be able to see inside your store. And if there is any kind of fight, altercation, or robbery going on, we wouldn't be able to see that. 상가에 들어오는 고객들 가운데 어수선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체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헤이트 마커를 달아놓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점포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80%는 내부인 또는 잘 아는 주변인들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점포 내외부에 허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KBC 뉴스 안계연입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이 디트로이트 주재 알폰스 타바카 명예영사에게 한국 외교부 장관 명의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타바카 영사는 지난 1990년부터 16년간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국 명예영사로 재직하면서 한국과 미시간주의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타바카 영사는 디트로이트 한인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로패를 전달받은 뒤 한국과의 친선 교류는 지역사회에도 다양성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총영사관은 1980년부터 26년간 미네아폴리스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로 근무했던 앨리손 머서 씨에게도 공로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주 시카고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측면 지원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후임 명예영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소속이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법정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올해 국토안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된 법정 소송만 30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자의 대부분은 의학 등 전문직 종사자들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대 수년째 영주권 심사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의 보드 멤버 더글러스 스탠브 변호사도 9.11 테러 이후 신원조회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총 23만 6천 건이 적체돼 있다며 이들 중 2, 3년 이상 적체 중인 신청자들 사이에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소송 이후 이민국에 조속한 행동을 이끌어냈다며 향후 이와 관련된 신청자들의 법정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민자 권익공호단체 이민자의 목소리는 이민 문호 적체에 대한 별도의 추가 대책이 없는 한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은 최대 1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고장난 미국의 이민 제도를 하루속히 개혁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2007년 선결과제로 이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워싱턴 정치권에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65년 제정된 현행 이민법이 현재의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법 이민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업계의 노동력 확보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장난 이민제도 때문에 이민자 가족에는 시민권자 자녀와 합법 이민자 어머니 그리고 불체자 아버지 등으로 신분이 갈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5년 이상 걸리는 취업 이민 때문에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미국 전체 노동력의 5% 이상을 불법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다며 이들 불법 노동력을 하루속히 합치는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통뉴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추운 겨울을 맞는 라스베가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담요를 나누어주는 사랑의 담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불야성의 화려함 이면에는 엄연히 그늘이 존재합니다.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노숙자들. 사막 한복판의 추운 겨울은 이들에겐 살을 내리는 고통입니다. 라스베가스를 찾아온 사랑의 담요 나눠주기 행사. 올해는 특별히 라스베가스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주머니를 털어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도 생각보다도 많은 노숙자들이 있기에 저희가 맨날 일하면서 보면서 또 1년 내내 저희가 그 사람들은 쫓아내는 입장이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라스베가스 15번 프리웨이 디스트리트 출구 지역. 담요를 받아든 노숙자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I think it's really great that these people they really help you out a lot. Christmas to the whole wide world, and I hope that we don't get homeless on the 29th. And happy holidays to everybody. 올해 2,000장, 지난 5년간 모두 6,500장의 담요를 실현하는 사랑의 담요 행사는 앞으로 더 큰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담요가 계속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아울러 정말 이 노숙자들한테 그 추운 겨울에는 담요가 우리 보통 사람의 집앞과 똑같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LA에서 줄 때보다 굉장히 더 뿌듯한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 와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고 정말 이곳에 더 많은 담요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한 200장보다 더 많은 500장, 1000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낸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은 이 추운 사막 한복판의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살인과 강도 등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 증가해 지난해 증가율 2.5%에 이어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향후 범죄 발생 추세를 가늠하는 절도 발생 건수의 증가율은 무려 10%에 달했습니다. 4%의 증가율은 최근 1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죄학자들은 한동안 하향 안정 추세를 보였던 국내 강력 범죄 발생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지나치게 테러와의 전쟁에 신경 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치안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FBI의 일반 범죄 분야 수사관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비교해 4.4원이 오른 매매 기준율 931.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지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2.4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0.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5.2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7.8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치를 웃돈 생산자 물가지수의 영향으로 지수별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또다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지수는 어제보다 30.05포인트 오르면서 12,471.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6.02포인트 떨어지면서 2,429.5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07포인트 상승하면서 1,425.5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맑은 날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를 기록했으며 바람 없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습도는 평균 47%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시카고는 맑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0일 수요일 오전엔 맑겠으나 오후 들면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를 보이겠습니다. 21일 목요일 역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가 예상됩니다. 22일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9일 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